이제 링 오브 캐리 둘째 날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적당히 아침 8시 정도에 길을 나섰고요. 이날 총 140km 정도를 탔습니다. 링 오브 캐리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양떼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한데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첫째 날에도 살짝 맛을 본 발라이신 패스입니다. 첫째 날은 정말 입구를 맛만 봤다면 오늘은 풀로 탈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도 벨라이신을 거치고요. 올 때도 벨라이신으로 복귀합니다. 이 벨라이신 패스라는 곳이 아주 탁 트인 구릉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국에선 잘 볼 수 없는, 솔직히 더블린 쪽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정말 이국적인 북유럽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벨라이신 패스는 링 오브 캐리 중앙을 관통하는 산길인데 사람들이 죄다 링 오브 캐리 해안 순환도로로만 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유유자적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힐도 나름 속도도 나고 신난데 코너는 거의 없지만 또 직선길이지만 양옆에 수풀이 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강아지나 야생동물은 좀 주의를 해야겠더라고요. 발라이신 패스에서 잠시 벗어나서 커레이 호수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여기도 코스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발라이신 패스보다 사람들이 더 모르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기 자전거 앱의 도움으로 찾아냈고요. 커레이 호수는 좀 산중 호수 같은 느낌인데 다운힐이 조금 가파르고 급커브 구간이 있어서 조심해서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호수를 옆에 끼고 가는데 정말 속도를 내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이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역시나 길은 좁으니까 반대편 블라인드 코너에서 나오는 차나 사람, 또 자전거, 동물들은 조심을 해야 하고요. 괜찮은 장소가 보여서 잠깐 자전거를 세워두고 열량을 보급합니다. 먹은 음식은 전날 슈퍼에서 싸온 닭가슴살 샌드위치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기점으로 호수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여담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커레이 호수는 여기 강에 댐을 세워서 생긴 일종의 인공 호수라고 하네요. 더블린을 포함한 아일랜드 동쪽은 산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서부로 오면 이렇게 산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도 좀 산으로 유명한 쟁쟁한 나라들에 비해선 다 낮은 산들밖에 없어요. 호수 북쪽에는 이렇게 물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도 있습니다.
특별할 건 없는 평화로운 호수죠. 이제 호수 동쪽으로 진입하면 이름도 좀 특이한 악마의 팔꿈치, 그 영어로 데빌스 엘보우라는 어필이 나와요. 실제 가보니까 어제 탔던 스켈리그의 어필보다는 덜하지만 여기도 나름 길고 경사도 꽤 되는 어필이었어요. 갭 오브 덜로 가기 전에 작은 슈퍼에서 초콜릿 바를 사고 기기 충전도 좀 합니다. 장거리를 뛸 땐 역시 기기 충전은 째깍째깍 시간 날 때마다 잘 해줘야 돼요. 다음 코스인 링 오브 캐리에서 가장 유명한 협곡인 갭 오브 덜로에 왔습니다. 덜로 협곡이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주 많아요. 뭐 그래봤자 한국의 뭐 한여름의 가평, 그 경기도 쪽 가평 계곡이나 그런 곳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긴 해요. 애초에 아일랜드 전체라고 해봤자 남한이랑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에 500만 명밖에 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좌측에 보이는 식당이 케이트의 오두막이라는 정말 유명한 식당입니다. 케이트스 커티지라고 하고요. 설립된 지는 150년 정도 되었고 원래는 술을 제조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커피만 한 잔 마시면 되니까 케이트의 오두막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카페로 갔고요. 카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아일랜드는 인건비 때문에 식당은 무척 비싼데 커피 값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보통 2.5에서 3유로 정도고요. 여기에 우유를 달라고 하면 무료로 우유도 줍니다. 참고로 아일랜드 우유 정말 맛있어요.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축사에 들어가서 사는 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축사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 집처럼 태풍이 오거나 날씨가 정말 안 좋을 때 소들이 밖에 있기 좀 그럴 때만 들어가서 지내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목초지가 넘쳐나서 그냥 소들이 자유롭게 풀밭에서 방목돼서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우유 맛이 정말 좋아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덜로 협곡에 진입합니다. 덜로 협곡도 여기 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준 게 이 정도고요. 이게 평상시 주말이라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은 좁은데 사람도 다니고 오토바이, 자전거, 차, 거기에 마차까지 다녀요. 그래서 여기 잘못 차로 들어오게 되면 지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서 보통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좀 걸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르막이 좀 있긴 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이 덜로 협곡은 약 25,000년 전에 빙하 침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빙하기에 빙하가 긁어서 만들어진 침식 지형이 꽤 많아요.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 좀 새롭고 신기하죠. 덜로 협곡은 남쪽 또는 북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북쪽에서 진입했고요. 좀 후회했습니다. 이날 남풍이 엄청나게 불어서
남쪽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정말 신나게 달리셨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역풍이 심하고 아일랜드가 애초에 바람도 많이 부는데 거기에 협곡의 특성상 바람이 좀 압축되더라고요. 바람의 통로 같은 느낌? 고프로에 마이크 바람막이 스폰지도 지금 장착해 뒀는데 그게 먹히지 않을 만큼 바람 소리가 정말 엄청났어요. 느긋하게 협곡의 평지를 달리다 보면 역시 또 어필이 나옵니다. 여기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링 오브 캐리의 다른 어필보다 길이가 좀 짧다는 것 정도겠죠. 그래도 좌우로 병풍처럼 펼쳐지는 경치에 좀 눈호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냥 악쓰지 말고 천천히 관광 오는 것처럼 즐기면서 어필을 하는 게 좋아요. 애초에 뭐 시간 재는 레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필을 할 때는 속도를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피로가 2배, 3배가 아니고 그 몇 배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어필이 끝났다면 이제 다운힐을 만끽해야겠죠. 어제 스켈리그 해안 다운힐 못지않게 여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옆이 좀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라서 스릴도 있었고요. 한국에 있는 보통 산길처럼 양옆에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나오는 사람이나 급격하게 꺾이는 코너만 조심하면 안전하면서도 신나게 잘 탈 수 있어요. 보면 길이 좁아서 차들은 이렇게 비비면서 교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는 자전거가 특히 다운힐에서는 빨라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시원한 다운힐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원래 160km 조금 넘는 코스를 타려고 했는데 컨디션상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돼서 좀 바로 복귀하는 코스로 변경했습니다. 이 길은 링 오브 캐리를 남쪽에서 북쪽, 그 오전에 제가 탄
발라이신 패스로 이어주는 발라비야마 협곡이라는 곳이고요. 역시나 어필이 장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서부터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유유자적 양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탔어요. 들판 구경하고 산 구경하고 마을 구경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갔어요. 근데 뭔가 저는 신기하게 철조망에 공둥이를 비비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간지럽나? 본격적인 발라비야마 어필이 시작됐고요. 평균 9에서 10% 정도의 경사도에 최고 순간 경사는 역시 한 18%에서 19%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제 한 경사도가 16%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길이 길로 안 보이고 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자갈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요. 헬스장에서 그 스텝 같은 기구 밟듯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차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한 분 계셨는데 엄지척 해주시기도 했고요. 이제 그나마 발라이신 패스는 사람들이 좀 가는데 발라비야마 협곡은 정말 잘 안 가요. 정말 숨겨진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영상을 보니까 체력이랑 다리 근육이 이미 방전돼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민 워치가 안 보이는 건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한다고 안장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 땀 한 땀 자갈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꾸준히 갑니다. 이런 어필은 힘들어 보여도 정말 속도만 천천히 줄이면 결국 타다 보면 어필이 뭐 20km, 30km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스처럼 어필해서 경쟁을 해야 되거나 속도를 내야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이 시작되죠. 정상에서 협곡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고 이제 또 신나는 다운힐을 하러 갑니다. 여기 발라비야마 다운힐은 앞선 다운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양쪽 길이 워낙 좁아서 좀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양들이 보면 뭔가 차에는 잘 반응하는데 자전거는 잘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양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도 차는 소리가 좀 크니까 그걸 듣고 차가 오나 보다 하는데 자전거는 차에 비하면 소리가 정말 안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건 한참이었는데 역시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죠. 그리고 또다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어필 발라이신 패스 끝자락입니다. 오전에는 여기를 다운힐로 탔었고요. 이제는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라서 어필로 탑니다. 여기도 역시 평균 10% 가까이 되는 경사에 최고 경사는 또 한 11% 정도 됐어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아예 인코스를 포기하고 지그재그 플러스 완전 아웃코스로 돌아서 탔어요. 이렇게 발라이신 패스는 내일 차로 집에 돌아갈 때를 포함해서 4번은 왔네요. 자전거로 2번, 차로 2번. 근데 워낙에 제가 이런 자연을 좋아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동쪽 더블린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라서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라이신 패스를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다운힐인 발라이신 패스 다운힐입니다. 이게 약간 날씨의 아이를 보면 구름이 쪼개지면서 이게 햇살이 땅에 비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으로 멀리서 구름이 군데군데 쪼개지고 그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서 분위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날 이제 경로를 짜면서도 과연 내가 어제를 포함해서 이틀 동안 한 240-50km 정도를 과연 다 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 꾸준함과 시간에 장사가 없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줄창 타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니까 결국 타지긴 타지더라고요. 다만 평속이 좀 물론 어필이 많긴 했지만 20이 채 안 되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 코스면 잘 타시는 분들은 20 초반에서 20 중반까지 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쉽진 않을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필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좀 오래 타려고 해도 9월 중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도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저녁은 좀 위험해서 못하는 건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일랜드가 도로가 안전하고 많이 타긴 하는데 밤에는 정말 웬만해서 잘 안 타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골 도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엄청나게 깜깜하거든요. 밤에는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아침에 본 양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기록병 성격이 강한 영상이라서 그리고 저도 뭐 동영상 편집이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아일랜드 특히 서부 쪽 로드 자전거의 영상이라고 보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3일차는 지친 다리를 좀 쉬면서 차로만 다니고 오후에 더블린이 있는 집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이상 끝.